천년월에서 탄생한 의약품이다. 의약품은 어떻게 그래 만들어지나? 그런데요, 천년월에서 탄생한, 원래 이 천년월에서 탄생한 이 약인데 화학으로 합성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천년월을 이용한 한약은 전국 3,000년의 지혜이다. 몸에 부담이 없다는 이미지는 옳지 않다. 천년의 약품이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한약이 아닐까? 한약. 그치. 아편, 마항, 해인처, 박하, 가시나무, 난석, 결석, 참 다양한 동물이 올려있는 또 한약이 있군요. 동물이. 그래서 서양부위는 결석을 활용한다. 담즙을, 또 악교, 이런 다양한 것을 활용하네요. 광물이 올려있는 한약다. 껍데기라든가 대형 포유류의 화석화된 뼈, 활석, 광물, 석고, 그리고 용골, 활석, 질병을 치료하는 항생물질은 뇌신경과의 전쟁이다. 경이로운 효과를 경이로운 효과를 지닌 항생물질의 발견이다. 그것이 페니실린이었고요. 해인초. 천연물을 이용한 한약은 그래서 몸에 부담이 없다는 이미지는 그렇지만 옳지가 않다라는 거지.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부족해도 지나쳐도 안 되는 필수 미량 원소는 필수 미량 원소가 과잉하거나 부족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치. 필수 미량 원소. 이래서 필수적인데 그 원소나 크론처럼 이온에 독이 되는 원소도 있다. 비소는 원소 그 자체든 화합물 상태든 맹독이다. 그러나 유기 비소 화합물 중에 비교적 독성이 작은 물질도 있고 아비선처럼 독성이 매우 큰 무기 비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소결핍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부러 섭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삼가와 육가크롬이 있다. 삼가크롬 이온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육가크롬은 이온은 독성이 있다. 크롬도 비타민과 호르몬은 의약품일까? 비타민 종류는 결핍에 따른 여러가지 이렇게 반도체산 에너지 대사, 바이오틴, 체중 감소, 피부병, 뇌혈관의 홍반증, 엽산은 거대 적혈구 문제, 계혈병, 비타민 C, 비타민 B12는 거대 적혈구 빈혈, 6는 성장정지, 비타민 2는 성장장애, 1은 각기병, D는 그룹병, A는 야맹증, E는 신경장애, K는 출혈,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영양보조식품, 영양제, 이런 것들이. 미약 성분을 알아보자. 미약의 성분을 알아보자. 미약은 넓은 의미로 연의 감정을 유발하는 약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발기부전 치료에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미용시술 약품에 보툴리스균이 모두 미용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보툴리스균이
뇌졸중 재활은 물론 신경성 근육 이상 정치로 보틀리는 독소가 그랬다는 거죠. 고르의 너구리는 최강이나 화학 합성 의약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이다. 아스피린 해열 진통작용은 천연물을 흉내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의약품이다. 버드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했는데 약효는 있지만 위에 구멍이 뚫린다고 살리실산을 사용하니까요. 살리실산 배당체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그렇다. 검사를 통해서 살리실산의 해열 진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결점도 밝혀졌는데 산성이 강해서 살리실산이 위의 점막을 더 천국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충치로 인한 고통이 나을지언정 위에 구멍이 뚫려서야 본전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개발된 물질의 살리실산과 아세토산을 해서 반응시켜서 아세틸 살리실산이다. 복용하기도 쉽고 위천공 위험성도 없는 데다가 약효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판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뒤에도 미국에서만 10만 명의 아스피린 부작용으로 또 2천여 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독가약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말이 구현된 셈이다. 아스피린은 대중요법 치료제. 아스피린은 여러 증상이 효과적인 의약품이다. 하늘로 해결하는 인통제라는 말 그대로 아스피린은 열을 내리고 치통, 두통, 신경통, 생리통 각종 증상을 완화한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감기약으로도 적합한 약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외일지 모르지만 아스피린은 세균 같은 미생물이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죽이는 살상력은 없다. 아스피린은 병원균 을 죽이는 약이 아니라 병원균에 시달리는 몸의 고통을 완화해주고 열을 내려서 체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약이다. 이런 약을 일반적으로 대증요법 치료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스피린을 어떻게 열을 내리고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까? 이는 국소 호르몬과 관계있다. 일반적인 호르몬은 특정 기관에서 만들어지지만 국소 호르몬은 몸 이곳저곳에서 만들어지며 그 부위 근처에서만 작용한다. 대표적인 국소 호르몬이 프로스타글란딘이다. 프로스타글란딘은 남성의 전립선에서 붙여진 것이다. 글란딘은 진통 촉진, 유산분비 억제, 공복 기능 촉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스피린은 효소 작용을 방해한다. 효소의 작용. 그러면 아스피린 복용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이 억제되면서 열이 내려가고 관절통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완화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리신더 피부의 사마귀를 제거하는 약도 등등으로 또 사용도 된다. 세균을 죽이는 합성 항생제, 항균제, 병원성 세균, 동킹 세균을 박멸하는 약을 일반적으로 항균제라고 한다. 질병과의 싸움은 병원성 세균과의 싸움이다. 항균제는 인류가 손에 넣은 칼이나 다름이 없다. 앞에서 알아본 항생물질도 항균제의 일종이다.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화학 합성한 항균체를 알아보자. 다른 목숨을 구한 설파제. 1935년 독일의 화학자 게르하르트 도마크는 자신이 개발한 염료에는 프론토실 항말리아가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딸이 기습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것을 설파제라. 이외에 설파제가 세균뿐만 아니라 진균과 원충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식물의 엽산 활성 시스템을 설파제가 방해하기 때문에 이질군 살모넬라균에도 큰 효과를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엽산 합성을 그러나 인간은 엽산 합성 시스템이 없으므로
설파적인 인간에게는 해가 없고 병원 책임만 선택적으로 이용한다. 지금은 일반명인 설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그렇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항균제 일반적으로 장에서 잘 흡수하므로 입으로 삼켜도 정맥 주사와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는 이점이 있다. 항암제의 작용 원리는 어떨까? 세포 분열을 저해한다. 암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은 암은 정상세포의 핵산 돌연변이 되어 생긴 비정상세포가 비정상으로 증식하는 질환이다.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시기가 다르다. 암의 치료법은 외과 수술, 방사선, 화학요법 이런 3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대부분 2-3 종류의 치료법을 조합해서 사용을 한다. 이 책의 주제인 독과 약에 맞게 화학요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화학요법은 의학품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때 사용하는 약품을 항암제라고 한다. 암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하는데 세포 분열은 급작스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준비 단계를 비롯해서 정해진 주기가 있다. 각 주기는 다음과 같다. DNA의 합성을 준비한다. 그래서 DNA를 합성한다.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 실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리고 항암제는 암세포의 분열 주기 전체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시기가 다르다. 네요. 알킬 화제. 암세포의 DNA에 반응해서 이중나선을 구성하는 DNA 사슬 사이에서 다리 구조를 만든다. 가짜를 끼워 넣는 대사기량제. DNA를 복제하려면 원료가 필요하다. 미세소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미세소관 저해제가 있다. 금속이 함유된 합성의약품, 금은, 백금, 수은. 마취제 작용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마취제는 그야말로 현대의 마법이다. 예로부터 상처를 통해서 부피균이 침투한 부위는 잘라낼 수밖에 없도록 이어졌다. 하지만 다리를 잘라낸 데만은 환자의 기력도 체력도 견디지 못하므로 수술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들 죽었으면 좋겠다고 벌어난 환자도 많았을 것이다. 전신마취와 국소마취 전신마취는 왜 마법일까? 전신마취는 지복수술처럼 온몸에 걸쳐서 통각을 차단해야 할 때 쓰이는 약품이 전신마취이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전신마취는 2 종류다. 전신마취는 2 종류가 있다. 흡입마취제, 흡입을 통해서. 정맥마취제, 정맥주사로 전신을 마취할 때 쓰이기도 한다. 그렇죠. RNA를 사용한 신형 코로나 백신은 어떨까? 2020년 새해부터 함께한 신형 코로나 감염증. 이것은 메커니즘 규명은 강력한 세포성 면역을 확립하는 생백신의 장점과 살아있는 병원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펩타이드 백신. 게다가 합성이 쉽고 보존성이 좋으며 경제성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면역 반응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이런 에이즈 인플루엔자 등 세포성 면역을 확립하는 생백신의 장점.
에터 냄새는 토끼의 어디에 숨어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식재료가 충분치 않았던 당시에 토끼를 해본 생물학도 토끼로 전골 요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에터로 마취하고 해본 토끼이기 때문에 에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모두가 꼼꼼히 생고기 냄새를 맡아봤다고 한다.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고기를 냄비에 넣고 맛이 끓였는데 고기 한 점을 입으로 가져간 학생이 느닷없이 퇴하고 내뱉었다. 에터 냄새가 엄청나서 입에 넣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생고기 냄새를 맡았을 때도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막상 먹으려 하니까 강렬하게 에터 냄새가 난 것이다. 냄새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당시 그 학생은 세포막 안에 냄새가 갇혀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 인류를 구할 미래의약품 후보. 약제의 개념을 바꾼 분자막 항암제. 항암제로 작용하는 소포. 분자막으로 암 백신을 만들 수 있다. 목표물을 공격하는 DDS. 유전자 변형식품. 유전자 편집은 의료 분야에서는 아직 연구 중이지만 식품 분야에서는 이미 실용 단계에 진행되어 있다. 난치병 치료의 비책은 iPS 텔로미어를 길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이렇게